불법 주차를 막으려는 표시 같아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유토피아와 국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유토피아는 이상향이기 때문에 외침도 없고 따라서 국방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책은 1516년에 출판됐습니다만 영국의 토마스 모아라는 이제 그 귀족입니다. 귀족이 쓴 짧은 소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사회적인 그런 어떤 논의를 결합을 해서 좀 이상 사회를 그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이제 체계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단편적인 것을 이리저리 조합해 놓은 그런 부분이고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순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는 유토피아라고 부르면 이상향 이렇게 번역하고 말지만 실제 어원은 유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no고요. 토피아는 이제 where. 그러니까 nowhere. 아무 곳에도 없는 사회. 이렇게 이제 그만큼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 유토피아라는 섬은 이제 토마스 모아가 어떤 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그게 폭이 한 200마일, 그 다음에 이제 둘레가 500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조금 전체 둘레라기보다는 다른 긴 지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보다 조금 크거나 한국보다 비슷한 그런 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동일한 언어, 법률, 관습, 제도를 갖고 있는 이제 54개의 이제 도시가 있고 이 54개의 그 도시별로 한 3명의 대표자가 모여서 이제 1년마다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 가구당 1명의 관리를 선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시장도 선출하고 상당히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그리고 있습니다.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신은 신은 유일 신은 똑같은데 이제 믿는 방법은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요. 특히 이 사회가 격리된 사회가 아니라 외부 사회와 계속 교류를 하고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할 때는 식민지도 개척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곡물 같은 것도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지만 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고요. 또 이제 노예도 보호합니다. 노예는 이제 주로 외부에서 오는데 주로 외부 사형수들을 어차피 이제 사형시킬 거니까 그 사람들을 획득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내부인 중에서도 상당히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노예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허용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조금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 미국 사회하고 사실 크게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생활을 좀 더 이제 말씀드린 공동 사회지만 그래도 가정은 굉장히 중시해서 아내와 남편이 이제 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거기서 연장자가 결정을 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도시하고 농촌에 붙박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도 없고 다 이제 공동소유니까 이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교대로 2년씩 농촌에 가서 이제 농사일을 하도록 돼 있고 조금 이제 성에 대해서 좀 엄격한 것 같아요. 여자는 18세, 남자는 22세 넘어야 결혼하고 결혼 전에 어떤 성교는 허용되지 않고 이혼도 사실은 안 되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하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서로 이제 이렇게 선을 볼 때 서로 나체를 보신 것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도 굉장히 심하고요. 하루 노동은 이제 현재 8시간 하고 있습니다만 6시간 하면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회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가 좀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옷도 검소하게 입고 음식도 전부 검소하게 먹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물자를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이렇게 그 국민들 전체가 책도 읽지만 다양한 공개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력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국방인데요. 이 유토피아를 설명하면서 바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안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유토피아가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이 어떤 만의 형태를 가진 항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갈 때 보면은 이제 만의 입구에 상당히 그 모래톱도 있고 또 암초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안내일이 있어야만 갈 정도로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이게 원래는 그 육지에 붙어 있었는데요. 그 육지에 붙어 있으면 침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15마일, 사실은 긴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5마일 폭의 인공해역을 건설해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이제 두껍고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성벽 바깥에는 이 물은 채워 있지 않지만 구덩이가 있고 이 아주 가시덤불로 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2년씩 물자를 항상 비축하도록 되어 있고, 동맹국도 계속 유지하면서 심지어 행정관이 가서 동맹국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사회가 현재 스위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전쟁에 관해서 한번 궁금하시겠죠. 전쟁을 보면 그 전쟁은 기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면 해야 된다. 전쟁의 명분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거, 그죠? 또 동맹국가를 보호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인간안보, 휴먼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제 국회에서 유엔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폭정과 압박을 받는 그런 어떤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당연히 자국 국민이나 자국 상인이 불이익을 받을 때도 전쟁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말은 하지만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건 전쟁보다는 가급적이면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특히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을 매수하고, 특히 이제 적국의 지도자를 죽이면 현상금을 이제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간시키기도 하고, 비밀연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분도 뇌물을 써서 적국의 내분도 일으키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용병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고 용병을 써서 어쨌든 자국 국민은 이제 가난한 적게 다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맹국과 우방국의 군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첨단 무기의 활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방패하고 활이 중요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현대로 보면 하여튼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비밀로 잘 유지했다가 적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사용해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토마스 모어가 강조하는 강력한 전투 의지입니다. 한번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투가 지속될수록 유토피아인들은 점점 확고한 결의를 다지면서 끈질기고도 강력한 저항을 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아주 강건해서 전장에서 밀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 합니다. 또 이제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 만약 어떤 왕이 유토피아 영토를 침범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적군이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저지합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의 전쟁은 피합니다. 이 현대의 미국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중세에도 계속되고 16세기에도 계속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미국인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토피아의 내용은 실제로 이상향인가 할 정도로 사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아마 북유럽 같은데 스위스나 이런 데 상당히 구현되고 있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토마스 모어는 아무 데도 없는 곳, 노웨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정도로 이것조차도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동양에도 이제 이상형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도원경이니 뭐 장강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쉬운 걸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신선만 사는 곳이고 전쟁도 없고 뭐 평화만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모아는 국방을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가 실현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무 데도 없는 곳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본성을 저는 꿰뚫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강력한 국방을 강조하고 무자비한 그 전쟁 수행을 강조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여든 이상향. 예를 들면 한국의 같은 경우에 허생전이 있습니다. 그 허생전에서는 사실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도둑들을 배에 실어서 어떤 외딴 섬으로 보내는 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섬에 가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토피아에서도 여가 시간에 계속 이제 공개 강좌를 통해서 공부하고 학문적 지식을 높이도록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서 이성을 높이지 않는 한 현재보다 더욱 이 바람직한 그런 사회 건설은 저는 어렵다고 이제 아마 이 토마스 모어가 생각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특히 동양은 소극적인 국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토피아를 구상을 했고, 따라서 저는 서양과의 경쟁에서 계속 졌으며 지금도 우리 스스로의 전쟁을 예방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중국, 한국, 일본이 함께 동양에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있지만 사실 세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전쟁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사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제 질시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상에 치중하고 그 이상은 결국은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그만큼 구현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토피아를 한번 이제 조금 참고로 삼으셔서 우리가 과연 전쟁에 대해서 또 국방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고 우리의 이 생각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